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12월달 이후부터 쉬고 있는 이런 해외 수주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6일 첫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FR텍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텍 차트 좀 볼게요. 지난 수요일, 어제가 자꾸 어제 쉬었다 보니까 자꾸 지금 지난 수요일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어쨌든 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 나왔는데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자 보세요.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죠. 쭉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량 거래가 나오긴 했어요. 대량 거래가.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봉을 유지를 못했어요.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음봉으로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를 받게 되면서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팔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추세지만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KMW인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런 추세는 적어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대량 거래 같은 수반이 됐는데 지금 앞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죠?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전환돼 버렸죠. 대량거래 수반됐지만, 근데 대량거래가 수반이 되고 어쨌든 상한가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양쪽 다 대량거래가 수반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음봉으로 전환됐고 여기 상한가 안착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매수의 힘이 끝까지 쭉 실어서 상한가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제 상한가 위에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조정으로 볼 수 있으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FR텍 같은 경우는 새롭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어쨌든 하락 추세였지만은 이번 대량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단순히 차트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이 5G에 대한 양상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3.5GHz 요 대역대에서 28GHz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파수 대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5G라는 게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낮은 주파수 대역대 여기에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는 조금은 부족해요. 근데 주파수 대역대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데이터를 실어 나올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동안 그 3.5GHz 5G 같은 경우는 왕복 4차선에 이게 80km 도로라면은 28GHz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복 10차선에 속도 제한이 110으로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이쪽이 더 낫겠죠. 아무래도 이쪽이 더 빨라지고 더 많은 통행량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고속도로에 이 차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데이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가 자 보세요. 5G 가상화 기지국 다중 입출력 기지국 여기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요 장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SKT에 단말기 개통하게 되면 SKT밖에 못 써요. 그죠? KT로 넘어가게 되면 KT 단말을 또 새로 사야 되죠. 근데 요새는 유심칩만 갈아 끼우게 되면 SKT도 있었다가 KT도 있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겁니다. 요 장비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시겠지만 화웨이 장비를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5G의 단점이 투과율이 낮고 전파 길이가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라든지 그리고 어떤 지역 내, 뭐 우리나라 치면 부산 지역 내 이런 식으로 특화망을 만들겠다는 거야. 특화망을 만들게 되면서 이 단점들을 보완해서 5G를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5G를.
그래서 건물 내란지 그리고 지역 내에 국한을 시키게 되면서 또 장비들이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SK도 들어갈 것이고 KT도 들어갈 것이고 LG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SK는 SK밖에 못 쓰고 KT는 KT밖에 못 쓰고 이게 아니라 요 가상화 기지국을 통해서 SKT가 KT 기지국도 사용을 하게 되고 KT가 LG도 사용하게 되고 LG가 KT도 사용하게 되고 SK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개방과 호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개방과 호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5G 돔, 이 5G 돔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5G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돔이란 돔 형식 방식을 빌려가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란지 건물 내에서는 개방형으로 이 5G 다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5G의 이 망을 촘촘하게 그러니까 서로 호환을 통해서 촘촘하게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활용을. 그래서 앞으로 어찌 보면은 이 오픈랜 기술 쪽으로 갈 거예요. 오픈랜 기술 쪽으로. 오픈랜 기술 쪽으로 가게 되면서 개방형 무선 접속망. 그러니까 무선 접속망을 폐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를 개방형 도모를 이렇게 5G 도모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란지 AR인지 스마트 팩토리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팔라지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이 현장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을 빠르게 중앙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고 이 클라우드 서버로 받아서 이 클라우드 서버는 또 판단해서 보내고 여기 앞으로 더 빨라지게 되고 서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용화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주파수 대역대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은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28GHz 대역대에서 사용을 했지만 중요한 건 사용률이 0.5%밖에 안 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사용률이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5G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꿀 필요가. 그래서 삼성, DC 네트워크 그리고 28GHz 초고주파수 대역도로 넘어간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FRTech 요 종목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RF, HIC 개인적으로 RF, HIC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솔리드라든지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 한 종목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FRTech, RF, HIC, 솔리드, 이노와이어 요런 것들은 아마 이 삼성전자, DC 네트워크 초고주파수 대역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R텍은 요 정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은 일단은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현재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하단은 7만 원, 위쪽은 11만 원. 조금 낮게 볼까요? 낮게 보면은 이제 10만 5천 원.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박스권이. 그리고 어쨌든 이 7만 원대 부분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국내 쪽 모멘텀보다 이제 해외 쪽 모멘텀으로 서서히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체코 도커바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 달까지 입찰을 마무리 짓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써 5월 달이고 그러면 하반기 체코 수주에 대한 노력이 결국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한신기계와 같은 국내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지만은 이 히든 종목을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12월 달 이후부터 쉬고 있는 이런 해외 수주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해외에서 국내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7만 원과 10만 5천 사이에 이런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바꿀게요.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7만 원과 9만 5천 원. 요거는 뭐 일시적인 거니까 9만 5천 원, 7만 원, 9만 5천 원, 7만 원.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9만 5천 원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9만 5천 원이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9만 5천 원이 1차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95,000원 봐야 될 것 같아요.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새로운 어떤 목표 주가를 조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어쨌든 원전주입니다. 원전은 어쨌든 이제 체코, 영국, 사우디 앞으로 수주받을 일이 많습니다. 원래 체코 도코바니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결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좀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아마 바로 수주를 받았다라면은 수주석이 나왔다라면 아마 주가가 꺾였을 건데 어쨌든 연기가 딜레이가 되게 되면서 좀 시간을 벌었다는 점 때문에 충분히 또 조정을 거치게 되고 조정을 거치게 됐고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쨌든 원전 수주, 해외 원전 수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